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월요일 아침 두 분과 든든하게 준비 도와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현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워낙에 많은 뉴스가 쏟아졌던 지난 주말입니다. 오늘 이슈는 그래서 두 가지로 준비해봤는데 먼저 첫 번째입니다. 미중 협상 큰 진전, 트럼프는 다시 중대 발표 이렇게 골라봤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 벌써 2일차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현재 시간으로 12일 아침에 세부 내용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저녁이나 내일 새벽 즈음이 될 것 같아요. 이 진전과 관련해서 주식시장은 또 어떻게 해석하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일부 외신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을 거다, 이런 보도들도 있고 하던데요. 미중 협상 어떤 얘기가 오갔을지요? 근데 좀 찌라시가 많더라고요. 지금 뉴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랬다 카더라, 이런 카더라 통신이 많은데 팩트 체크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지금 이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양국의 상당한 진전이 나타났다. 자평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 쪽도 그렇고. 중국 쪽 입장은 아직 뉘앙스는 크게 풍기지는 않는 쪽이고, 스스로 자평하는 듯한 분위기가 좀 있고, 저는 아침에 저희 팀이 이제 이 주제 아젠다를 새벽에 보내지 않습니까? 보면서, 미국 증시를 보면서 이 두 가지를 상당히 지금 흥미롭게 봤는데, 자, 하나 좀 이 차트 모습 잠깐만 혹시 비춰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이게 현물 차트 모습입니다. 모두 다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봐보시죠. 이게 딱 과대낙폭에 따른 변곡점까지 다 왔거든요. 사실상. 그 종목들이 아마 과대낙폭에 따른 반등으로 최하한 20%씩은 오르셨을 거예요. 조금 더 올라야지 이제 본전에 들어간다는 분들도 있고,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4월 한 달 정도니까. 그런 반면에 화장품, 조선, 방산 좀 잘 갔죠. 근데 아침에 이렇게 스튜디오 내려오면서 스탠바이를 하면서 들어와 보니까 이게 지금 선물 차트 모습입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확대를 좀 해드릴 텐데, 지금 야간 선물이 1.58% 강세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 이렇게 스탠바이 들어와서 1.5%대 상승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시간이 국내 현재 시간 8시 24분인데 1.7%까지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이렇지 않죠, 잘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양국의 어떤 무역 협상에 따라서 자평을 내놓고 있는데 시장의 투심은 과연 어떠한가? 이것이 미국의 본전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시각으로 지금 현재 움직임으로 본다면 상당히 투심의 변화가 좀 있고 변곡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주관적으로 상대적 완화에 따른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자기들이 자평을 하건 어쩌건 시장의 투심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본질이지 않겠습니까? 핵심이고. 근데 지금 적어도 야간 선물의 움직임을 보면 이 내용은 형편없어. 너네들끼리 이야기야. 이 정도에 멈췄다면 야간 선물이 이렇게 초강세로 갈 일은 없거든요. 좀 전에 화면에 나가는 게 미니 나스닥 100 선물, 야간 선물 야간 보여주신 선물. 거예요. 예, 맞습니다. 강합니다. 선물 옵션이 이제 선행 지표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기대 포인트가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미국과 이 중국의 기대 포인트,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 완화 가능성이 어느 폭까지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중국은 원자재 수출 완화가 어느 폭까지냐. 아무래도 히토리로 이 부분을 미국의 심기를 계속 불편하게 만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엽적으로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 양측 부분에 관해서 얼마만큼 조금 폭이 상당히 좀 줄어들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포인트는 투자 연결 포인트가 되겠죠, 여러분들. 과연 이러한 내용을 어떤 투자 연결 포인트로 이어갈 것이냐. 사실 여기가 핵심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자, 나는 이것을 조선방산으로 투자 연결 포인트를 이어가겠다. 라든지, 이것도 분명히 비합리적인 건 아니니까 나는 핵심인 반도체, 자동차 쪽으로 투자 연결 포인트를 이어가겠다. 이것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야간 선물 부분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추세에 안착할지 기술적인 부분까지. 그러면 투심, 기술적인 위치, 그 다음에 양측의 어떤 속내가 좀 좁혀지는 과정까지 모두 다 확인하는 기류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주관적으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빠르면 금주, 늦어도 저는 다음 주 정도는 변곡점을
넘어간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야간 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시장은 기대하고 있고 기대에 화답할 만한 결과를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네, 우리 국내 시장까지 좀 보면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내 시장이 지금까지 상대적 강한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난주부터 또 지난주부터 이사님 잠깐 자리를 비우셨을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이제는 미국 증시와 커플링 될 것이다.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 국내 증시도 강할 이유는 없고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 국내 증시도 더 처질 이유도 없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어서 미국 증시가 충분히 오른다면 국내 증시도 2600에서 2650선이 좀 답답하거든요. 여기를 넘어가는 썸머랠리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 이사님 시각은 어떠세요? 네, 일단 저는 뭐 기대감을 크게 가질 필요는 없다. 뭐 중간에 또 어떤 변동성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설레발 금지를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진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저는 뭐 진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가 아예 진행되지 않고 서로 이제 말싸움만 하는 것보다는 만나서 무엇이라도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소위 이제 위에서 내려가는 그런 탑다운 방식인데 근데 지금 이 무역 정책과 관련돼서는 베센트 장관이 거의 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좀 많이 흔들리는 편이고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은 베센트 장관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 오히려 탑이 나온 게 아니라 중국은 뭐 2등, 3등 정도가 나왔지만 미국에서는 저는 뭐 거의 탑이 나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둘이 만나서 무언가 장기간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 단계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난 것은 맞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는 자, 이것으로 인해서 증시가 좀 미리 움직인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이게 실망스러웠을 때는 또 반대 매물도 충분히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미중 무역 협상에 따른 선반영도 있다고 보세요?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오늘 지금 반영되고 있는 나스닥 선물이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침에 나왔던 여러 가지 협상의 내용들이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바로 마이너스로 반전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대감 자체가 일정 부분 선반영된 측면도 있고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많이 오른 종목군들, 밸류가 좀 비싼 종목군들에 한해서는 차익 실현을 하는 것도 같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김민 전문가가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결국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만약에 지금 영국에 이어서 중국까지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상황이라면 뭐 절반까지는 아니어도 미국 관세와 관련된 한 30-40%가 소화된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 경제의 규모를 보든 아니면 미국과 중국의 교육 규모를 보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거 굉장히 큰 진전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움직였던 조선, 엔터 등 소위 관세와 상관없는 종목군들의 일방적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정말 이 관세와 관련된 그 지겨운 이 싸움이 끝나고 새로운 판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그것 때문에 많이 밀렸던 뭐 자동차 같은 종목군들이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는 우리가 계속 중요하게 봐야 되지만 두 가지 정리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너무 밸류가 비싸진 종목군들,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종목군들은 오히려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관점을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너무 설레발칠 필요는 없다. 결과를 우리가 실제로 확인해도 되고 그다음에 뭐 한 번 만나서 해결될 만한 상황이었으면 뭐 이렇게 싸우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어차피 협상은 좀 길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가질 필요는 없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한 분은 또 기대로 인해 또 해봐도 좋고 현재 반응도 그렇고 앞으로 이 부분이 또 선물을 주게 되면 우리 증시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분은 조금은 좀 신중한 자세로 일단은 결과 확인하고 보자라는 시각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미국 얘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때는 이 관세 입만여 명 관세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중대 발표라는 표현에 상당히 좀 심취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은요 현지 시간으로 11일에 그의 이 SNS에다가 또 중대 발표할 거다.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글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
중대 발표하겠다 밝혔습니다. 저번에도 중대 발표 있었는데 조금은 좀 헷갈리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지난 8일쯤에 SNS에서 그 얘기 올리고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우리 증시 진행될 때였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들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그날 저녁에 미국과 영국의 이 무역 협상 결과를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김민주 전문가님.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세 가지 파트로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 파트는 제가 봤을 때 더 관세에 집착하는 모습. 관세 관련 얘기일 거다. 네, 뭐 메이크업 아메리카 예처럼 뭐 메이크업 아메리카 이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세 문제 이제 협상해 갔는데 이걸 두들길 필요가 있느냐 하면 정말 증시 부양책. 증시 부양. 네, 증시 부양책. 두 번째는 증시 부양책. 지금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기 초기인데 증시가 너무 많이 내렸어요. 들어오자마자 1월부터 증시가 계속 꼬꾸라져서 내려오기만 했기 때문에 정말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더라도 증시가 내려가게 되면 그 국가의 수장들의 지지율이 다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트럼프 푸드 있었잖아요. 주식 그렇습니다. 사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보다 더 강력한 푸시 있을까요? 저는 뭐 사실상 뭐 트럼프 푸세 관해서는 제롬 파월 의장의 키를 좀 쥐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롬 파월 의장이 어찌됐건 압박 카드로 먼저 트럼프의 그 압박 카드에 대해서 답변은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기관이다 이런 맞아요. 표현도 영향 안 있고 받는다. 근데 사실상 이렇게 여러분들 대중공개의 코멘트를 보게 되면 기싸움이 정말 도드라지게 보여지는 쪽이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예전에 비해서 언사는 상당히 누그러졌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제롬 파월 의장의 여러 가지 FOMC 이후에 해석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도 저는 6월, 7월 중에 금리 인하하고 설령 안 할지언정 뭐 그 FOMC가 있고 나서 올해 금리 인하 한 번 이야기가 다시 나왔거든요. 네. 저는 올해 2번은 무조건 한다. 50bp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 메이크업 아메리카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증시 부양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는 미국 우선주의, 약간 메이크업 아메리카와는 다른 뭐냐면 제가 주장한 건데 이제 자국 이기주의로 가고 있다고 저는 조금 제 주관적으로 너무 뚜렷해요. 느껴져요. 설파를 네.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뭐 중고등학교 때 배운 민족주의 성향하고 좀 비슷한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자국 이기주의로 가는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적 이런 걸 좀 깨는 그런 언사를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메이커 아메리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시 부양책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얘기를 꺼낼까요? 김 이사님은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일단 뭐 이분이 최근 들어서는 뭐 중요한 얘기 한다고 해놓고 시장에 김을 빼버리는 경우가 너무 맞아요. 많았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나와봐야 그다음에 그 영국과 관련된 협상도 실제로 그 이전에 뭐 중요한 얘기 해놓고 그 얘기 나왔을 때 그게 중요한 얘기인가? 그랬더니 또 뭐 그건 아니라고 그러고 뭐 굉장히 말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어서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역과 관련돼서는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베센트 장관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 베센트 장관이 초기에 이제 정부의 그립을 잡은 것으로 보였던 지금 일론 머스크마저도 밀어내고 경제 쪽에서는 그립을 잡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글쎄요, 아주 뭐 특별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베센트 장관이 발표할 12일 아침에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저녁이 되겠죠. 그때 어떤 발표들이 나오는지가 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거기서 뭔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면 그런 상황들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뭐 하나 두 개 정도로 콕 찍어서 이게 뭐 굉장히 뭐 중요한 거다, 뭐 변화가 있는 거다 이런 언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와봐야 나온 거니까요. 사실은 중대 발표라고 했는데 시장이 이 앞서 영국과의 협상 결과 받았을 때도 이게 중대 발표야? 이거 약간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좀 어떨지 미국 얘기 다뤄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두 번째 이슈는 국내에서 찾아봤는데요. 삼성전자가 전격적으로 D램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사님부터 좀 들어볼게요. 얼마나 어떻게 언제부터 올린다는 건가요? 네, 지금 뭐 DDR4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DDR5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릿수 올린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일단 수요 견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2분기 넘어가면 하반기부터는 좀 더 이제 가격을 올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수요 견인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고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 견인으로 나타나니까 이게 만약에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거라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이슈가 될 수 있죠. 그것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레거시는 파는 양은 많아졌지만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부담이었는데 20% 이상 내려갔던 걸 20% 끌어올린다? 그럼 제 가격으로 거의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립을 쥐고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이제 지속성의 핵심은 앞서 말씀드렸던 LG전자와 같은 LG노텍과 같은 IT 부품과 같은 얘기인 거죠. 이게 혹시라도 관세 때문에 미리 좀 당겨가려는 그런 이연 수요가 미리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만약에 그거라면 하반기 때 뭔가 조금 좋아지는 듯 했다가 갑자기 또 훅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온 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 천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AI 일단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 건 뭐 AI 엑스포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보이지만 지금 글로벌 리서치 쪽에서 이런 데이터 센터 같은 거 천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비용의 거의 절반이 다 칩 가격이거든요. GPU랑 그다음에 들어가는 메인 칩, 그다음에 뭐 D램, 뭐 낸드 이런 것들의 가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수요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또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미국 수요가 빠져도 중국 수요가 받쳐진다라는 것을 고려를 해보면 그런 관점에서 저는 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는 뭐 변함없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는 뭐 호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천조 얘기 무슨 얘기인가 저도 처음 듣는 얘기여서 보니까 기사가 나왔네요. 프레시던트 리서치라는 이 산업 분석하는 리서치 센터인데요. 2034년이네요. 그때쯤 되면은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가 1,085조 원 규모로 증가할 거다라는 분석 이거 인용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전문가님은 이번에 가격 인상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네, 저는 뭐 이 주제는 오늘 처음 들고 온 건 아니고요. 2, 3주 전에 한번 들고 왔었는데 요즘은 좀 이렇게 빠르게 그 선제적으로 들고 오는 거 좀 자제하려고 하거든요. 빠르면 좋습니다. 네, 저는 근데 그 고점에서 알려주셔야죠. 물리는 것보다는 늦지막게 가서 선취를 하는 게 좀 맞겠다라는 그 저의 주관적 성향인데 거의 이사님 말씀에 동의는 하고요. 네. 이거는 차트 모습을 보시면서 총 3가지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이사님 옆에 나와 계셔서 그런 건 아니고, 2024년 3년 7월에 그때 재고 감소에 대해서 이제 중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재고 감소에 관해서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증산하겠다는 거죠. 반도체에 관해서. 네. 그 뉴스가 알파경제에서 나온 뉴스였었어요. 2023년 7월에. 근데 그 뉴스를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7월까지 주가 차트 모습 지금 나가고 있는데 얼마가 올랐냐?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65,000원이었어요. 딱 작년 7월까지 88,8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HBM에 관해서 정말 도드라진 뭐 행보를 보이고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상. 그때도 이미 하이닉스가 주도권은 쥐고 있었어요. 작년 여름까지니까. 근데 삼성전자 주가 같이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재고 감소 여기에 관해서 중단하겠다. 그러면 수요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수요가 많이 있으니까 다시 증산했지 않겠습니까? 이 효과가 있었어요. 사실상. 그러면서 1년 동안 주가는 있었고 작년 7월부터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주가가 사실상 HBM에 관해서 형편없다. 삼성전자, 엔비디아 뭐 퀄테스트 통과하네 마네 어쩌네 말들 많았지만 지금 겨우 이제 HBM3E 12단에 관해서 엔비디아 퀄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추정될 뿐이거든요. 추정입니다. 8단은 됐고 12단은 추정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나온 내용이 뭐냐. 삼성전자가 다시 공급 중단에 대해서 지금 재고 감소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증산하겠다라는 내용. 이런 게 언제부터 나왔냐면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평택 공장에 대해서. 네. 그런데 뭐 사실상 문제가 그러면 다시 증시가 오르면서 주가 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고정 가격이 안 올랐거든요. 오늘의 주제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고정 가격이 언제부터 안 올랐습니까? 작년 7월, 작년 5월부터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만에 처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딱 중단했던 부분을 다시 증산한다고 해도 고정 가격에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 중요한데 작년 2024년 5월부터 고정 가격이 오른 적이 없었어요. 아까 그 부분은 이제 김종인 이사님 말씀해 주신 거고 1년 만에 처음 오르다 보니까 과연 그럼 이 효과가 없을 소냐?
물론 그것이 이혼 효과에 따른 저도 관세 정책에 따른 선제적인 재고 확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일한데 고정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내용이 틀려지죠. 단지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이 고정 가격에 따른 상승분이 삼성전자의 주가의 지속성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 지금 대다수의 기관 투자자들을 보게 되면 2분기부터 이제 조금 달라질 거라는 평이거든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자, 3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냐, 4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냐,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런 전망을 제시한 기관들은 없어요. 늘 저희 증시에 이런 게 문제죠. 맞아요. 2분기부터 좋아질 건데 언젠지는 몰라.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할게. 네. 뭐 이런 내용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러면 저는 자 결론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뭐 DDR4 이야기도 나왔고 4월 고정 가격이 지금 22% 정도 올랐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뭐 공급 감소, 관세 정책에 따른 선제적 재고 확보 맞고요. 단지 삼성전자도 D램 감산 중단설이 부각될 지금 위치에 있다. 그리고 이제 고정 가격 DDR4 8기가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고정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공급은 줄고 수요가 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실적은 턴어라운드입니다. 이건 뭐 자명한 거고. 그러면 2분기 실적부터 기대감이 이제 점화되는 쪽인데 저기 민주위원회 판단으로 봤을 땐 내년 1분기까지는 이어진다고 저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김윤 전문가님 주가는 어떨까요? 반도체 뭐 소부장이나 대형주들이나.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제 낙수 효과해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밸류체인 양으로 얼마만큼이 이제 조금 부각될 것이냐. 밑에 있는 스몰캡 종목들의 퍼포먼스만큼은 좋은데 저는 지금 얼마 안 남았다고 봐요. 이번 주 정도가 마지막에 그 매크로 변수 다 나오면서 분기점으로 넘어가지 않느냐. 여기서 이제 하나만 좀 도와주면 됩니다. 아까 이사님 말씀대로 트럼프가 또 헛소리 안 하고요. 좀 가만히 잠잠히 있어가지고 투심이 지금 안 그래도 약간 기대감이 모락모락 있고 일부 철회나 관세 완화 소식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변곡을 넘어가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여기다 찬물을 확 끼얹으면 될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트럼프만 가만히 있어준다면 낙수 효과는 삼성전자형 밸류체인으로 좀 내려간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HBM3 이 12단에 관해서 추정입니다.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뉴스 언론 보도 기사들이 있어요. 네. 기관 쪽이나. 저도 좀 동일하게 보고 있고 AMD 쪽인가 생각도 해봤는데 그건 좀 비합리적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8단 들어갔으니까 12단까지 들어갔다는 합리적 근거를 하나만 대봐라. 지금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갔죠, 삼성전자가. 이거 만약에 콜테스트 통과 안 하고 못하고 실패하게 되면 그 물량은 그대로 남는 거거든요. 이것도 삼성전자가 대책을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다른데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겠죠. 싸게라도 다른데 팔아 넘기겠다라는 보관인 것 같고 네. 좋게 보면 우리 12단 통과할 수 있어. 엔비디아. 이렇게 좀 삼성전자의 자신감이지 않겠나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뭔가 좀 가뿐하게 시세를 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네, 저는 뭐 이제 3월까지 반도체는 너무 좋았고요. 4월도 좋을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4월에 좀 고생을 했는데 관세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사야 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조선 방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제가 좀 고민되는 부분이 그 증시의 위치단에 대한 종목 고민이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위치단이 밑에 있는 건 좀 너무 그렇고 좀 변곡에 걸쳐 있는 쪽이 어디냐 이렇게 좀 찾아보면 네. 그래도 뭐 반도체, 자동차 좀 넓히면 제약바이오 개별 종목군 정도지 않느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김 이사님도 반도체 투자 전략 간략하게만 알려주세요. 네, 저는 뭐 계속 장기적으로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내외 이슈 각각 하나씩 다뤄봤습니다. 반도체도 오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리포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현에서 준비한 세계 리포트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BNK투자증권, 경기 침체보다는 저성장 국면이다. 다올 투자증권에서 자동차 섹터 리포트 준비했고요. 대신증권에서는 YG엔터테인먼트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죠. 증권가의 평가도 궁금하네요. 그러면 이사님 하나씩 알려주세요. 네, 자동차 캐즘은 뭐 다 아시다시피 전기차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전기차와 관련돼서는 최근 들어서 조금씩 개선의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배터리 쪽에서는 현대차가 HLI라고 하죠. 인도네시아 쪽의 법인의 죄송합니다. 물량을 점점 늘려서 그다음에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늘려서 안정적인 어떤 공급을 가져갈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그 종류도 지금은 NCM만 가져가지만 미드니켈이라든지 LFP 같은 것들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넓힐 가능성.
그다음에 아이닉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됐다라는 측면에서 뭐 캐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는 뭐 100% 해소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각 사들이 노력을 하면서 좀 풀려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뭐 현대차를 포함해서 포스코 퓨처엠을 좀 주목해 보자. 왜냐하면 그 인도네시아 공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포스코 퓨처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리포트는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목으로 이제 살펴보면 YG엔터인데 뭐 YG엔터 뭐 여러 번 말씀드린 작년부터 이제 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이제 뭐 PR이 거의 10배 수준까지 내려갔죠. 그래서 이럴 때 쌀 때 안 사면 언제 사느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후에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뭐 지금부터는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구간에 와 있다. 왜냐하면 하반기부터 블랙핑크가 지금 뭐 공연 돌면서 돈 많이 벌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주가는 이미 작년 저점 대비해서 2배가 올라와 있거든요. 더 올라가겠죠. 더 올라가겠지만 과연 지금 따라잡는 건 좋은 전략이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 오늘 이제 그 대신증권에서 9만 원인가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정도까지 과연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추정 실적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을 24배 정도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의 실적이 올라온다면 저는 뭐 적정 수준이라고 봅니다. YG나 뭐 JYP나 빠르게 성장하고 이익률이 좋을 때는 뭐 25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저는 뭐 합리적이라고 보니까요. 네, 과연 이제 그 정도의 실적이 올라오기 위해선 우리가 이제 한 가지의 경계를 가져야 될 건, 얼마의 비율로 나눠 갔느냐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낮아졌을 건 분명한데, 과연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나눠 갔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고, 1분기 실적이 좋아진 것은 MD 매출이 급증했기 때문인데, 이 MD 매출의 급증이 이미 선행된 것인가 아니면 확 늘어난 게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 쭉 이어서 나타날 것인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의 중요한 포인트가 MD 실적의 극적인 반전이어서 이 부분이 2분기에는 또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추경 매수는 제가 보기엔 좀 자제하는 것, 그 다음에 목표 주가 9만 원이 과연 적절한 목표가인지에 대한 고민 정도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BNK 투자증권 레포트는 뭔가 좀 거시적인 관점의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이 리포트에서는 뭐 살펴볼 게 많이 있는데 저는 뭐 생각할 지점들이 좀 있다. 그러니까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 우리가 좀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지 않느냐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내용은 경기 침체보다는 저성장 국면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글로벌 주식시장이 결국은 OECD 그 미국 지수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OECD 경기 선행 지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중국입니다. 그래서 OECD 경기 선행 지수 보면 크게 나빠 보이지 않지만 미국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좀 불안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미국 시장에 직접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이제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글로벌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미국 시장의 그 둔화로 이어질 경우가 또 하나의 리스크가 미국의 실질 소득이 지금 제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비의 국가인데 이 실질 소득이 증분이 제로로 가게 되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다음에 미국 경제의 70%가 소비인데 이 소비가 이제 탄력이 줄어들면 결국은 전 세계 성장도 줄어들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출입 요인들이 줄어들면서 뭐 교역량 자체의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제 다음 이제 준비된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관점에 있어서는 약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장이 벌써 이를 다 적용을 해서 미국이 그립을 잡고 갈 줄 알았던 AI 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해 탄력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뭐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중국의 AI 관련된 기업들이 대거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증시로 눈을 돌려보면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그 미국의 관세 위협에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조선방산이 대거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적응을 하고 이미 종목군들이 다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너무 싸서 미국은 고밸류에서 실적이 좀 떨어질 걸 우려해서 흔들리고 있는 반면 실적이 비교적 견조하거나 주가가 쌌던 종목군들은
대거 다 반등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1분기에 화장품들, 그 다음에 뭐 최근 들어서 한정 같은 종목군들도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만약에 원화 강세로 가는 모습이라면 뭐 대한항공 같은 종목군들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미 적응을 다 끝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대응 전략이 지금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제가 보기엔 작년 말에 했어야 되는 고민인 거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다시 한번 만약에 관세와 관련된 판이 바뀌게 되면, 관세와 관련된 위협이 제고됐을 때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적일까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리포트에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은 작년부터 대부분 모두가 다 알고 있던 상황이고,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조금이라도 합의를 해서 관세를 내려가는 상황이 된다면 지금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 이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에 대한 대표적인 종목군은 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대한항공 같은 항공주들,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종목군들이 관세 우려가 가셨을 땐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 아닐까에 대한 판단을 같이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리포트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준의 빅데이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김민준 전문가 통신장비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자꾸 끌리는 통신장비의 기술적 위치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난주 후반에도 저희 방송 끝나고 마이크가 내려가면 좀 좋아 보이는데 이러시면서 고개를 갸웃갸웃하던 종목군이 통신장비였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장 특징주 원픽으로 솔리드를 소개를 해주신 적도 있는데, 자꾸 끌리는, 어떤 점에서 끌리시는 거예요? 지금 위치가 어떻길래요? 제가 안 끌리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증권의 김홍식 연구원만 아니면 더 끌릴 것 같은데요. 그분의 사실 주장은 좀 존중받을 만하다고 봐요. 5G의 앞으로 성장성에 관해서나 6G의 성장성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그 섹터이고요. 산업이고, 또 이 주파수 경매가 그래서 국가에서 하거든요. 저희도 과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늘 말도 많고 탈도 많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차트 모습 좀 먼저 보시죠. 이게 지금 코스피의 통신업 차트 모습이에요. 사실상 이 모습만 보면요, 통신업들 안 올랐다는 것 좀 어렵죠. 너무 잘 가고 있는 상태고. 자, 코스닥도 하나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업종의 통신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급등 양상이거든요. 지금 나가고 있는 쪽은 더 가팔라요. 물론 여기 통신 장비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바로 종목으로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자, 지금 나가는 차트 모습은 삼지전자 차트 모습이거든요. 사실상 최근에 거래량 뭐 동반된 것도 없어요. 근데 이 주가가 약간 뭐 8,000원대 조금 내려오더니 주가가 어느덧 1,700원까지 갔거든요. 다른데 뭐 과대 낙폭권에서 떨어질 때 이 종목도 떨어졌습니다. 네. 1,950원이었으니까 3월 4일에. 그런데 관세의 직접적인 문제는 3월 넷째 주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사실상 3월 29일에 28일에 찍은 가격을 보니까 9,200원이었고. 삼지전자가요, 통신장비 1군 종목이 아니어서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통신장비 어떤 쪽 하는 거예요? 지금 5G 중계기 인빌딩 쪽으로 이제 사업을 다각화해 보려고 하는 쪽이고요. 매출이나 실적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주력은 아니고요. 하나의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는 측면이고. 근데 이 주가가 벌써 오는데 거의 40% 가까이 올랐거든요. 다른 쪽으로 좀 가볼게요, 여러분들. 뭐 이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 쪽으로만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쪽인데 RFHIC고요. 여기도 실적이 좀 나왔더라고요. 이 주가는 보니까 12,000원까지 빠졌던데 16,640원. 지난번 고가는 17,000원 언저리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주가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40%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데 지금 과대낙폭 구간에서 이렇게 관세로 두들겨 맞아서 빠진 쪽이 40%까지 오른 데가 드물어요. 사실상. 반도체도 뭐 40% 올라온 종목들이 정말 찾기 좀 힘들 정도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위치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변곡의 위치. 그 다음에 이동화 이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저가가 보니까 16,610원까지 빠졌는데 거의 2만원 언저리까지 올랐어요. 여기 이제 30% 정도 반등. 이제 변곡 앞에 지금 딱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HFR. 네. 여기는 정말, 야, 이거는 좀 하나 양봉 하나 서줬으면 좋겠구나라는 그런 위치단. 사실 이 주가는 여러분들 작년 9월에 7,000원이었거든요. 주가 26,000원까지 갔습니다. 2월까지. 사실상 기대 수익률만 따지면 300%가 지금 넘는 쪽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소리 소문 없이 7,200원에서 약 거의 한 7개월, 6개월 만에 26,000원까지 갔구나. 그리고 지금 18,000원까지 조정받았거든요.
참 자꾸 끌리죠. 기술적 위치가. 이거 하나만 뭐 좀 서주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관심 가졌던 멀티플을 갖고 있던 서진인데 사실상 이 뭐 ESS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도체 5G 너무 이제 멀티플 효과가 있는데 주가가 좀 주목을 못 받았죠. 사실 여기 너무 안타깝고 제가 봤을 때는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이제 유비코스 있고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소개해드렸던 솔리드 쪽이죠. 이쪽이 먼저 불은 붙었어요. 먼저 불이 붙은 이유가 5,800원까지 빠졌는데 주가가 보니까 여기 실적을 열어보니까 김홍식 연구원의 의견에 동의해 주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 연구원분이 여러 종목을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약간 압축한 분위기거든요. 뭐 몇 개, 한 3종목 정도를 도드라지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노바이러스, RFICC, 솔리드. 그리고 이제 RFHIC 같은 경우는 겜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하면서 3개로 압축을 시켰던데 여기는 뭐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뭐 인정하고요. 실적에 관해서 조금 평가를 못 받았구나. 이 종목들의 지금 기술적 위치와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의 실적을 보게 되면 사실상 다른 데보다 실적이 떨어진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은 수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업종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업종의 통신 쪽을 보니 사실상 주가 랠리가 좋은 쪽이거든요. 소리 소문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민할 부분은 이겁니다. 다시 한번 5G나 6G에 대한 모멘텀과 수급이 올 것이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위치에서 진입 가능하느냐. 가능한 쪽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세 번째죠. 진입했는데 수급과 매기가 좀 더뎌서 수급의 주도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더뎌질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전략은 명확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 매집 관점이나 해치 전략으로 관심을 좀 가져볼 만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통신 장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동안 많이 안 보셨죠? 그런데 안 보시는 동안에도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연일 뭐 회자되는 이런 종목군들 외에도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는 점, 그리고 왜 자꾸 끌리시는지 이 시간에 차트를 통해서 보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통신 장비 섹터까지 저희 빅데이터 살펴보는 사이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8시 58분 16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